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이 외환 위기 상황까지 터졌다. 1624원 정말 끔찍한 숫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2분기 평균 환율 5일까지 기준했을 때 1490.98원, 이게 뭐 외환위기 당시죠. 1998년 1분기 1596.88원, 와, 이후에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 지금 환율 뭐 평균 환율, 지금 2분기 평균 환율 수준만 보자라면 지금 거의 뭐 외환위기 뭐 상황까지 거의 와 있다. 뭐 그런데 이게 지금 2분기 전체인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6월 들어서서 환율 상황이 좀 급격하게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6일 야간 거래였죠. 1561.5원, 2009년 3월 6일. 자, 이게 뭐 글로벌 또 금융위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뭐 외환 위기 때 평균 환율이 외환 위기 상황, 또 지금 뭐 최고 지금 나온 이 1561.5원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와. 자, 이때 3월 6일 날이 1597원이었고, 자, 17년 3개월 만에 최고, 뭐 28년 만에 최고. 자, 모든 숫자들이 뭐 외환위기 수준, 또 그 다음에 금융위기 수준,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뭔가 지금 뭐가 쎄하다, 뭔가가 이게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계속 좀 불안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뭐 난리 난 게 계속 뭐 쏟아지는 뉴스가, 이제 공항 이제 가신 분들이 이제 $1 환율 때문에 난리가 났죠. 1624원이라는. 야, 뭐 이제는 뭐 이거 뭐 해외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이거 뭐 1624원이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뭐 환율 상황 때문에, 특히나 뭐 지금 해외 이렇게 뭐 유학 보낸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또 굉장히 그렇죠. 뭐 힘든 뭐 이런 상황들인데, 자, 1624원이라는 정말 끔찍한 숫자가 결국 또 오늘 나와서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가 또 난리가 났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원화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한 주 상황을 보면, 그래서 제가 6월 지금 이 첫째 주 들어서서 지금 가장 지금 심각해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대폭락을 한 게,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가 마이너스 3.5%, 한 주 사이에 거의 한 3.5%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이 마이너스 3.48이에요. 자, 결국은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하고 지금 한국하고 지금 똑같은, 아니 우리나라 지금 뭐 수출 잘 되고 반도체 지금 난리 나고 뭐 경제 호황이다. 아니 수출이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아니 왜 환율이 이렇게 지금 뭐 전쟁 중인 러시아 수준으로 지금 대폭락을 했는지. 자, 이 부분이 그래서 뭐 지금 청와대에서도 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지금, 뭐 이게 참 뭐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대응하기도 좀 어려운 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마이너스 0.65, 중국도 마이너스 0.38, 대만도 마이너스 0.5, 태국도 마이너스 1.1.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혼란한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87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국이 왜 마이너스 3.48까지 이렇게 지금 대폭락을 했는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 부분은 일단 뭐 외환당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풀어야 될,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풀어야 될, 정부가 풀어야 될 이제 문제라면, 일단은 뭐 직접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5월 7일부터였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20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 거의 뭐 최장 기록을 계속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데, 순매도액만 무려 77조 7천억,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아치고 셀코리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아시아에서 기관자금 순유출만 따로 떼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167억 달러였는데, 1위가 한국이 120억 달러, 72%.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금 유출이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이제 상승 랠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일단은 그렇죠. 시세 차익을 뭐 실현하려고 하는 뭐 이런 욕구가 뭐 클 수밖에 이제 없기는 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확 빠져나가다 보니까 엄청난 그렇죠. 지금 환율의 부담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지금 상황들이. 자, 2위가 이제 대만이 24억 달러고 뭐 3위 인도가 지금 18억 달러인데 뭐 이거는 갖다 대지도 못할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압도적인 120억 달러라는 와, 이게 뭐 그냥 계속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하고 이란의 지금 무력 충돌이 다시 또 그렇죠. 재개되고 하니까 또다시 강달러 상황. 아니, 미국이 난리를 쳤는데 왜 강달러가 되냐? 뭐 아시겠지만 사실 정말 위기가 오면 뭐 미국이 망한다, 뭐 미국이 뭐 난리 났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 원화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오면 오히려 미국의 달러는 강해지고 오히려 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가치는 이제 떨어지는 게 뭐 일반적인 상황. 뭐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리 뭐 미국이 어떤 이런 저런 뭐 힘든 이슈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의 달러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냐. 사람들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달러를 더 갖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강달러 상황이 다시 또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보시면 100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100을 넘어서서 계속 뭐 100 아래쪽에서 움직이던 게 지금 달러 인덱스까지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데 달러까지 지금 올라가니까 뭐 이게 완전 그렇죠. 겹악재가 지금 터진 거죠. 자, 어쨌든 환율이 외환위기 상황 수준이 계속 지금 터지고 있고, 뭐 지금 금융위기 뭐 지금 상황은 뭐 지금 넘어선 것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1624원이라는 공항에서 지금 내가 와, 이거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공항 지금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야, 이게 좀 진정이 돼야 될 텐데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지속해서 계속 올라갈 경우에 지금 뭐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뭐 1,560원을 지금 거의 뭐 이러면 이제 1,600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1,600원을 만약에 뚫었다. 야, 이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600원을 뚫으면 이미 공항에서는 1,600원을 뚫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종가가 만약에 1,600원을 뚫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행이 결국은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결국 금리 인상. 뭐 지금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M2 광의 뭐 통화 개념했을 때 지금 올해만 거의 한 4.6%가 늘었는데 미국이 한 4%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뭐 당연히 또 그런 의미에서도 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축소를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시중에 풀린 돈이 빠르게 그렇죠.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기업들도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일반 같은 경우에도 뭐 소비 같은 게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 그래서 결국 시중에 풀린 돈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지금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이벤트가 이번 주 이제 오는 주에 이제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10일 밤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10일 밤이죠. 그러면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요일 날 5월 지금 CPI가 지금 물가지수죠.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미국 쪽의 CPI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 이게 뭐 글로벌한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다들 뭐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하게 터지면 실질적으로 뭐 자산 시장, 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뭐 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벤트가 이제 될 텐데 그래서 5월 이제 그 CPI 이게 지금 4.2%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근데 4.2%보다 만약에 전망치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뭐 높더라도 전망치 수준으로 나오면 그냥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소화가 빨리 되는데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 정말 그 충격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제 10일 밤 이 부분도 다들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저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나 지금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2.9%나 지금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연준이 원하는 거는 지금 2% 초반대 정도 뭐 이 정도 되는데 뭐 2.12 정도 원하는 게 그렇죠. 미연준이. 근데 뭐 2.9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11일 밤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죠. 결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이게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똑같은 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일 밤에는 목요일 날은 또 PPI까지 발표되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게 다 지뢰밭이에요. 뭐 이것도 지금 터지고 저것도 터지고 와, 이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 글로벌 금리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11일 밤 목요일 밤이죠. 자, 이게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이제 결정인데 이미 지금 유럽은 5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3.2%인데 굉장히 지금 높게 나왔죠. 자,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5월 지금 소비자 물가 CPI가 3.1%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결을 끝내고 2.15에서 2.4%로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다시 또 올릴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또 유럽 중앙은행이 올리면 이거 그럼 다 올라가는 분위기네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결국 국내 상황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가가 지금 3.1% 지금 올라가고 또 생활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3.3%까지 나와 있고 더더구나 지금 계속 뭐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지금 6월 상황도 상당히 지금 안 좋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지금 국외 상황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안 좋죠.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빅스텝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뭐 금통위원들이 6개월 후 그러니까 12월까지 올해 안에 기준금리 전망을 3.0%가 지금 점도표상에서 가장 많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안에 3.0%까지 가는데 이제 방법이 뭐 0.25, 0.25 이렇게 두 번 올리는 방법이 있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7월, 9월 이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시장이 쇼크를 좀 강력한 쇼크를 주고 싶어 할 수도 있죠.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강력한 쇼크를 주는 방법은 3.0%까지 지금 2.5%인 기준금리를 3.0%를 한 방에 올려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성장 자체가 워낙 지금 짱짱하게 뭐 나온다. 지금 성장률이 3%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성장이 짱짱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빅스텝 같은 아주 충격요법을 통해서 물가나 이런 부분들을 급격하게 좀 이렇게 잡을고 뭐 또 그다음 유동성도 쫙 빨아들이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뭐 한국은행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선택지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지금 이미 점도표상에 3.0%를 올해 안에 가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신현성 지금 총재 같은 경우에는 최종금리에 대해서는 3.5%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위가 될 수도 있다. 자, 결국은 기준은 3.5%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뭐 머릿속에는 3.5%가 한국은행 신영준 총재도 그렇고 뭐 금통위원들도 이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빅스텝을 두 번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2.5에서 빅스텝 한 번, 빅스텝 두 번. 물론 이것을 나눠서 베이비 스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갈 수도 있는데 올해 안에 지금 일단은 3.0,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3.5까지
일단 타임테이블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이것을 빨리 할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충격요법을 쓸 거냐, 좀 살살 충격요법을 쓸 거냐, 뭐 요런 지금 차이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결국 뭐 이런 상황들이 예견되니까 시장금리가 선제적으로 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긴축이잖아요, 이제는. 이제는 뭐 긴축이에요. 그냥 유동성도 빨아들이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푸는 타임이 아니죠.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빨아들이는 긴축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결국 시장금리가 선제적으로 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뭐 3년물이 뭐 난리죠. 자, 3년물 같은 경우가 3.886까지가 있습니다. 2.5% 기준금리, 뭐 한 0.5% 뭐 위쪽 뭐 한 요 정도에서 보통 움직이죠. 그래서 3% 원래 내외 뭐 요 정도에서 움직여야 지금 정상인 건데 이 3%를 훌쩍 넘어서 3.886까지가 있으니까 지금 스프레드가 1.386까지 나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지금 3년물이 기준금리하고 1.386까지 스프레드가 난다는 것은 뭐 충격적인 일단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자, 5년물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죠. 4.119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를 훌쩍 넘어서 이제 뭐 4.2%. 그래서 지금 고정금리 관련된 3년물이 뭐 변동금리 관련이라면 5년물이 이제 고정금리 관련이다 보니까 5년물 관련된 것들이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5년물들 고정금리가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도 뭐 이런 영향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10년물은 뭐 이미 4% 넘어가서 내려올 생각 안 하고 4.243까지가 있고 30년물도 4% 넘어서 4.274까지가 있어서 뭐 지금 뭐 중단기 금리든 아니면 뭐 장기 금리든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 금리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은행채 금리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담대 금리 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휴일인데도 엄청나게 오늘 또 크게 터졌죠. 일단 농협은행에서 오늘 또 크게 터졌는데 자, 결국 농협은행의 5년 주기형 변동금리가 4월 말이었죠. 4월 24일 날 상단이 6.77 이것도 엄청났죠. 6.77이면 6.8%까지 가면서 야, 이러다가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지금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가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죠. 4월 말만 하더라도. 자, 근데 5월 들어서서 5월 4일 날 이게 6.91까지 가면서 이거 현실화될 수도 있겠네. 자, 7% 진짜 넘어갈 수도 있겠네. 자,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근데 5월 6일 날 6.94까지 가면서 와, 이제 7% 임박했다. 자,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고요. 자, 5월 11일 날 6.98까지 가면서 자, 결국은 7%다. 6.98이면 이거 뭐 7%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5월 16일 날 실질적으로 7.08까지 가면서 7%를 넘어서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보통 때 같으면 이게 정부가 나서서 야,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어느 정도 제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그렇죠. 압박을 해서 결국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주택담보대출의 아주 이런 초고금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이걸 용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 읽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 쪽으로 돈이 안 오잖아요. 이게 뭐 사실상 또 긴축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5월 20일 날 7.12까지 올라가면서 야, 아니 이거 이러다가 8%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꾸 올라가니까요. 자, 근데 5월 23일 날 이게 실제로 7.13까지 또 올라가고 지금 6월 들어서서는 이게 무려 7.34까지 6월 4일 날이었죠. 제가 그래서 이거 와, 미쳤다. 아니, 어떻게 지금 시중은행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34까지가 갈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이거 정말 8% 가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우려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조정되지 않을까, 너무 높기 때문에 금융당국 눈치를 좀 볼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6월 7일 기준 했을 때 7.39까지 와 미쳤다. 7.39 와 7.34도 미쳤다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섣불리 미쳤다라고 한 거죠. 아니 0.05가 지금 며칠 만에 3일 만에 0.03%가 또 올라갔습니다. 휴일을 기해서 요즘은 휴일을 기해서 갑자기 그렇죠. 금리 대폭등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이제 7.4%죠. 7.4%. 이렇게 되면 실제 이제는 뭐 8%는 뭐 그냥 기정사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아직 뭐 금리 인상 이거는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뭐 무조건 10%는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10% 하반기에는 무조건 10%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추세라면 그렇죠. 자, 그리고 고정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도 4월 말에 6.74로 시작했고 특히나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하단도 이미 이때 5%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5%를 넘어선다라는 게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하단이 5대 은행의 주담대 하단이 5%를 넘어선다라는 게 22년에 이때 뭐 7월 뭐 10월 막 빅스텝 2번 할 때 이때 하단이 5%가 넘어갔었거든요. 이때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하단만 보자면. 그래서 하단이 5.04였고 상단도 6.74였는데 이게 계속 뭐 6.88, 6.91, 6.95, 7.05 결국 5월 16일 날 이것도 7%를 넘어서고 또 7.11, 7.12, 7.13까지 갔죠. 6월 4일 날 7.13까지 정말 계속 상승 계속 상승만 했죠. 야, 근데 여기서 또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 7.18까지 가 있습니다. 와, 미쳤다 정말. 자, 고정금리예요. 이게 고정금리가 7.18까지. 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7.18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7.2%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단이 5.48이에요. 5.48. 5.48이면 이거 5.5%잖아요. 하단이 5.5%예요. 자, 결국 고정금리는 가장 낮은 게 지금 5.5%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6% 가까운 거고 이건 7.18 거의 뭐 8%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고정금리 하단, 상단 아까 뭐 5. 뭐 아주 뭐 0 뭐 3이었나요? 한 5% 아주 초반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5.5%까지 가 있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들이 야 정말 뭐 금리 미쳤습니다. 또 휴일날 항상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농협은행만 그러냐? 또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하나은행의 하나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4월 24일 날 상단이 6.65, 하단도 5.35였는데 자, 이게 6월 4일 날 하단이 5.6, 상단이 6.964까지 가면서 제가 야 이러다 보면 하나은행의 이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거 7%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휴일을 기해서 6월 7일 오늘 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지금 5년물 기준이죠. 5년물 기준 했을 때 하단이 5.813까지 가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농협은행이 5.5까지 가서 지금 미쳤다라고 했는데 하나은행의 그것도 아파트 담보대출 아파트론이 혼합형이면 고정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5.8도 아니고 5.813까지 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하단이 6% 가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단이 7%를 갈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오늘 상단도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 제가 무슨 점쟁이는 아닌데요. 제가 그냥 뭐 추세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인 일인데 7.113까지 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농협은행을 제외하고 4대 은행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이걸 4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113까지가 있습니다. 자, 농협은행이 7%를 뚫은 거는 가끔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은행의 더더구나 아파트론 그것도 혼합형 고정금리가 7.113까지가 있는 건 최근 들어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7.113 결국 하나은행이 오늘 가장 크게 터졌다. 특히나 하단 같은 경우에도 5.813까지가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단이 7%, 상단이 10% 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일이 오늘 하나은행에서 크게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은행은 이제 내일이죠. 보통 월요일 날 올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은행도 이미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월 달만 하더라도 하단이 4.63, 그다음에 상단이 6.03이었어요. 뭐 변동이든 혼합이든 이제 똑같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이게 이제 오늘 6월 7일 기준 했을 때 지금 변동이 하단이 5.08, 5% 넘어 있죠. 상단도 6.48까지가 있고 뭐 혼합형 그 정도 마찬가지 5.08, 6.48까지가 있는데 자, 지금 이 분위기라면 지금 내일 KB국민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올려서 결국은 이런 추세라면 6.5% 무조건 넘어가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은행이 리딩뱅크라고 국민은행이 하단 5% 넘었고 상단은 이제 7%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뱅크 같은 뭐 이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담보 대출이 이미 최고 금리가 8.48까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8.48 거의 뭐 8.5%까지가 있는 충격적인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뭐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10% 제가 임박이라고 했는데 이게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7월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7월 뭐 8월. 자, 이게 10%가 임박해 있는 상황. 자, 만약에 실제로 이게 10%를 찍는다 그러면 이건 뭐 부동산 빠르게 폭락할 수밖에 없죠. 뭐 어마어마한 대폭락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자, 여기에 지금 환율이 외환위기 거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이런 것들 뭐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빅스텝이라는 충격요법을 썼다. 자, 이렇게 되면 시중에 지금 풀려있는 돈을 대거 그것도 빠르게 지금 빨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자, 부동산이 지금 폭락 수준이 아니라 대붕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뭐 자산시장이 지금 월요일 지금 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이 뭐 가장 뭐 빠르게 뭐 지금 타격을 받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자산시장들이 지금 뭐 월요일 날 충격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지금 상황만 어떤 뭐 아주 대반전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이 갑자기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종전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파격적인 이런 어떤 뭐 이벤트 자 이런 게 아니라면 지금 금리 상황이라든지 물가 상황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금 뭐 11일 날 수요일 목요일 날 있는 CPI, PPI 뭐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모든 것들이 지금 지뢰밭이에요. 사실상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번 주에 벌어지는데 과연 이게 어떤 쪽으로 상황이 정리가 될지 걱정도 많고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또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뭐 정말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고 또 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정말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참 번거롭고 귀찮으신 일인데도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렇게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일부러 뭐 이렇게 구매해 주시는 뭐 마음을 써주시는 거잖아요. 뭐 이런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하다. 참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